네, 지금부터 출발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개장 전 분위기가 조금은 어둡습니다. 개별 이슈를 다 받아들고 오늘 우리 시장은 문턱까지 올라온 현재 2600선 후반대에서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결국은 반도체로 그 힘이 쏠리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개장 전에 봐야 할 세 가지 포인트 정리해드립니다. 간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닝 공개가 됐는데 예상보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국내 반도체에 날개를 달아주지 않을까 기대감 크고요. 반면 어제 장 마감하고 나온 깜짝 유증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지금 그룹주들 고점에서 나온 이 대규모의 유증을 받아들고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의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고요. HLB도 아쉬웠습니다. 신약 미국의 허가는 또 불발됐습니다. 항서제약 쪽에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회사 측에서 하고 있는데 아쉽습니다. 바이오 투심까지도 오늘 점검해 보죠. 자, 첫 번째로 그래서 반도체가 역시 오늘 답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첫 번째 문구를 다룬 건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성적표 열어보니까 사실 일부 IB 쪽에서는 시장 기대를 살짝 밑돌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낸드랑 디램 쪽에서 아직 명확하게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AI 반도체라는 이 HBM 쪽이 워낙 잘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드캐리하면서 매출 예상치를 웃돈 81억 달러, 주당 EPS 예상치 웃돈 1달러 56센트. 더 좋았던 건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그 다음 분기 가이던스인데요. 역시 둘 다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다음 분기 매출도 86억 달러로 다음 분기 EPS도 1달러 54센트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시간의 거래소의 반응은요. 바로 슈팅이 나오면서 한 5% 급등이 나왔다가 3%로 상승폭을 일부 줄이기는 했습니다. 컨커런스 콜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여기서 나왔던 멘트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역시 HBM 쪽에서 SK 하이닉스가 1인자인데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마이크론이 잘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25년에 강력한 성장을 보여주게 될 거다. 이번에 HBM 쪽에서의 매출만 10억 달러를 보여줬다. 낸드 감사는 지속하는 가운데 올해 디램과 낸드의 수요가 살아날 거다. PC 쪽에 살아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상승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전분기에 아쉬웠던 실적, 그 다음 분기에 좋아진 흐름의 중심에는 HBM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AI 인프라에 정말 마이크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 이번 성적표라는 증권가의 평가들이 함께 나오고 있고요. 그 전에 이번 주에 또 엔비디아 GTC 매우 중요했었잖아요. 여기에서 이 키노트에서 나왔던 젠슨 왕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마이크론에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달러에서 살짝 더 고개를 들 수 있을지 금요일 미국 시장의 개장 분위기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현재까지로는 나쁘지 않은 분위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 다음은 어딘데? 라는 게 가장 궁금하시죠? 지금 바닥권에서 산 분들은 조금씩 올라오면서 6만 원에 목에 찼을 때 일부 줄이는 모습이 개인들의 수급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봤을 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적극적으로 사면서 나흘 동안 이번 주에만 1조 5천억 원을 담았더라고요. 외국인의 달라진 시각, 하이닉스도 같이 사들이는 모습 속에 어제 하이닉스 21만 닉스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 정리해드리는 내용들은 여전히 삼성전자에 힘을 싣고 있는 내용, 딱 이때만 하더라도, 딱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왜 끌어내리는지에 대한 내용들만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드디어 이런 날이 옵니다. 디램 경쟁력 측면에서는 간밤에 나온 내용 업데이트된 것으로 설명드립니다. 젠슨 왕 CEO가 지금 GTC 진행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부스 방문했거든요. 지난 CES에서 좀 실언이 있었죠. 게이밍 메모리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하는지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방문해서 삼성전자의 이 메모리, 그러니까 게이밍 메모리가 RTX 5090에 탑재가 되어 있는데 GDDR7 정말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HBM 부스엔 들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참고해 보시고요. 레거시 쪽에서도 꾸준히 좋은 뉴스들, 더불어서 단독 보도지만 지금 엔비디아 그 다음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브로드컴의 HBM3E 관련한 퀄 승인을 긍정적으로 테스트 마쳤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한 차례 더 주가 업사이드를 열어두게 될지 팩트체크 필요하겠고요. 지금 이런 구간에서 여전히 증권가는 단기 탑픽으로 삼성전자를 외치고 있습니다. 6만 전자, 7만 전자, 지금은 대부분의 TP가 7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오르게 된다면 단기 전략과
투자 관점에서의 장기 전략의 그 비전을 어디까지 봐야 될지 같이 고민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아쉬웠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해서 한화 시스템, 한화 지주사, 그리고 더불어서 함께 고공행진을 보여줬었던 조선 방산 섹터에까지 투심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걱정이 좀 되는데요. 일단 유상증자 내용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꼭 왜 이런 소식은 장 후에 들릴까요? 4시 50분에 공시가 떴습니다. 3.6조 원. 우리나라 들어서 기업 사상 최대의 유증 규모를 발표하게 됐고요. 자금 조달 목적은 두 가지. 신주 예정 발행가액은 60만 5천 원. 전일 종가가 72만 2천 원이거든요. 한 15% 할인된 가격입니다. 이 내용 받자마자 시간의 거래에서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하한가까지 내려가는 모습 확인됐고요. 지금 대체 거래소가 8시부터 거래가 진행되는데 지주사인 한화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 9% 밀리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8시에 거래되면서 추가적으로 7%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싸늘한가? 일단 유증 자체가 주주들이 참여해서 돈을 투자한다라는 것 자체가 좋지 못한 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한가로 내려갈 정도로 투심이 어두웠던 건 이유가 있더라고요. 쭉 보시면 시설자금 쪽으로 그리고 타범인 증권 취득자금 쪽으로 이렇게 다 돈이 들어갈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자금은 제외하더라도 타법인 증권 취득, 이 부분에 대해서 증권사에서는 지금 보면 어느 정도 장사를 하면서 메꿀 수 있는 금액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용 계획만 쭉 놓고 봤을 때에는 해양방산, 지상방산, 조선해양 이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있는 한화그룹에게는 모든 것을 맞아떨어지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지금 투자 기회인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점 확대하고 글로벌 탑티어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시점에 돈이 좀 필요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어제 유증을 발표한 거죠. 그런데 증권가의 시각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까지 조금 어둡게 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탑티어를 위한 청사진은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아주 이해가 잘 된다. 다만 지금 불확실성과 함께 잠재적인 리스크가 좀 상존하고 있어서 고점에서 빠질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DS증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의 영업이익이 그 전년 대비 222% 급성장을 보였습니다. 아시겠지만 늘 시장에서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그 다음 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더 올라가기 마련이죠. 그 전 분기에 보여줬었던 성장률 222%를 이번 1분기에도 한 차례 더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두려운 구간에서 유증은 좋은 악재 트리거가 됐다는 거죠. 게다가 유럽 쪽에서도 지금 국방비를 늘리고 있어서 자주 국방에 대한 이야기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유럽 내에 있는 자국 지출을 늘릴 수 있어서 지금 독일의 방산주들도 이것이 고점에서 우려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아쉬운 조달 방식에 대해서 다올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에서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체 자금 조달이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올해 한 1조 7천억 원, 잘하면 2조 원 넘게 벌 것이라는 전망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감안하더라도 주주들에게 손 벌리지 않았어도 됐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규모 자체도 믿을 수가 없다. 3조 원, 그리고 15%나 할인된 금액으로 주주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위치. 지금 목표 주가를 70만 원, 75만 원까지 내려잡고 있습니다. 50분부터 진행될 동시효과 구간에서의 전략들 보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죠. 지금 바이오 투심이 영 좋지가 못한데 여기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좋지 못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HLB의 미 FDA 간암 신약 허가가 또 불발이 된 건데요. 지금 미비점에 대해서 추가 보완이 또 필요하다라면서 CRL 이 보안 요청서를 다시금 받아든 상황입니다. 기존에도 이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됐었죠. 회사 측에서는 보안 요청 사유를 FDA 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주지 않기 때문에 항서제약과 함께 FDA 방문해서 미팅해보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부분은 제조 품질 관리, 결국은 항서제 쪽의 시설 문제인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 우리 자는 동안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제 전일장에서의 분위기도 이미 좀 싸늘했습니다. 그리고 3월 한 달 동안에도 보시면 내내 밀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오히려 악재를 받아들고 주가 회복 탄력성을 보일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바이오 2분기 학회가 대거 자리한 가운데 바이오의 투심은 하방을 지켜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자리 옮겨서 전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많으실 텐데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개장 전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종목이나 주요 포인트들 두 분과 함께 더 논의를 풍성하게 해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어요. 정태근 미래경제연구소 이사, 김태성 ISF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반도체부터 출발할까요? 정태근 이사님, 최근 마이크론 호실적, 엔비디아, GTC 등에 없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레것이 살아난다는 이유로 반도체가 잘 갔거든요. 네네. 간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도 서프라이즈, 시간의 상승. 오늘 삼성전자 65,000원 도전하나요? 네, 일단은 지금은 상승 추세를 일단 믿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추세가 계속 좋다. 네네. 어제 시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힌트를 이미 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은 바이오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조선인지 이쪽이 좀 흔들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코스닥 대비 코스피는 좀 잡아주는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시장도 아마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가 얼마만큼 방어를 하느냐, 이게 좀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같은 경우도 오늘 좀 호재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실적보다는 그 3분기 전망치에 대한 부분들, 이걸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적도 긍정적이긴 하지만 실적에서는 뭐 마이크론도 얘기했지만 HBM의 영향이 크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3분기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했었던 뭐 디램이란지 낸드란지 이런 레거시 쪽의 어떤 전망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의 어떤 삼성전자의 주가의 상승 동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오늘 삼성전자가 그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가이던스도 좋고 이번에도 좋았던 이유 자체가 HBM, AI 메모리 네네.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로 이젠 더 불붙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어느 쪽을 더 주요하게 보시는지 단답으로 가능할까요? 네, 됩니다. 저는 올해 들어와서는 삼성전자를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근거만 말씀드리게 되면은 어쨌든 AI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딥시크 때문에 가성비 AI 쪽으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엔비디아보다는 브로드컴이라든지 에이직 쪽으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그리고 단독 기사라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간밤에 브로드컴 납품 소식이 나왔거든요. 삼성전자 네네. 꿀승인 이야기. 그죠? 네.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미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브로드컴을 잡게 되면서 좋아질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판단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뭐 올해는 하이닉스보다는 좀 우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레거시입니다. 결국 이제 분위기가 올해 들어와서 디램이란지 낸드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반등 효과가 누가 더 크게 작용이 될 것인가? 물론 하이닉스가 작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개선 폭을 보자라는 거죠. 퍼센테이지.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좀 더 그 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걸 좀 주목하지 않을까요? 기존에 네. 더 좋았던 레거시 쪽에 조금 더 한 표를 주시는 것 같고 가능성 쪽으로 본다면 앞으로 뺏어올 쪽이 더 강한 삼전. 조금 분위기 바꿔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그러니까 예상 체결가에서 좀 살벌하게 호가가 나오네요.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 12% 빠지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한화 같은 경우에도 넥스트레이드 대체 거래소에서 7% 빠진 움직임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관심인 것 같아요. 봄밤님, 얌얌님, 이러다 하한가 가겠는데요 라는 이야기까지 채팅창에 나오고 있거든요. 갖고 계신 분들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태성 본부장님.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냥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다시 비중을 채울 때 채우더라도 지금은 피하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최고점에 매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현재 동시효과 기준으로 보면 약 15에서 17% 손실로 일단은 일단락 지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아쉬워서 조금 더 지켜보다가 더 빠지게 되면 그때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낙폭이 커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니 우선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는 필요하다. 물론 금감원에서 지금 중심적으로 이제 수사를 하면서 방향성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건 투자하신 분들의 희망 회로가 조금 더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매수를 하시더라도 지금은 저는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 증자 목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당연히 목적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나아가는 방향성에 더 힘을 보태주겠다라는 거니까. 하지만 과거에 한화 시스템이 보여준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21년도 3월에 1조 2천억에 대한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에 말하기를 5천억을 저궤도에 쓴다고 했었고 4,500억을 에어 모빌리티에 이제 쓴다고 했었고 나머지 2,500 정도를 이제 그때 당시에 뭐 비트코인 블록체인이죠.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에 이제 쓴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엔 대우조선해양에 5천억 쓰는 것이 거의 뭐 끝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이에 당시 환율 기준으로 원앱이라고 하는 기업에 이제 3,400억 정도 투자를 하는 것은 있었지만 총 1조 2천억 중에 계획대로 쓴 것은 3천억밖에 없었다라는 거. 나머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신 분들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히 화가 난 주주분들 지금 채팅창 반응도 어둡습니다. 더 낙폭 키우네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분위기가 오늘 더 걱정되는 건 또 HLB 그룹주인데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서 거의 뭐 하한가까지 밀리는 모습이 확인돼서 눈을 비비고 다시 보게 돼요. 이사님, 네. 여기도 보수적 대응 바로 시초가에서 필요한 건가요? 대응이 된다라면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지금 호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판단가 문제가 아니라 팔릴까? 이게 물량 문제라서. 체결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장 열리고 난 다음에 호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공략주, 이게 참. 그러면 지금은 어디를 봐야 하나? 지금 바이오도 불안하고 방산 조선까지도 혹시 투심 영향을 주진 않을까? 정말 믿을 건 반도체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두 분이 오늘 대안으로 가져오신 쪽 볼게요. 김태성 본부장님이 DB손해보험? 이거 일종의 방어주 차원에서 주신 건가요? 일단 방어적인 측면도 있고요. 이 손해보험사 중에 이번에 벚꽃 배당하는 기업 중에 유일하게 DB손해보험이 들어갔고 이제 배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7% 정도 이제 배당을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배당 나길 전까지는 조금은 더 관심 있게 좀 보시면서 단기적으로 자산을 조금 안전한 곳에 맡기고 싶으시다면 DB손해보험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가격적으로 보면 9만 원 이탈 시에 손절을 하신 게 맞을 것 같고 목표가는 11만 원 제시 드리겠지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 낙일 전날 배당 낙일까지 계산을 해서 당일날 배당만 보고 좀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계산을 했었을 때 수익이 나시면 그때 마무리 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B손해보험 역대급 배당 기억하겠습니다. 정 이사님의 종목은 대진첨단 소재인데 가격 위주 중심으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시간 네네. 관계상. 알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14,500원 이하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목표 같은 경우는 18,000원, 손절가는 13,5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이제 단기 접근을 가져왔으니까 좀 참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에서도 대안이 될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쪽 주셨거든요. BYD와 함께 날아가네요. 이쪽도 단기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내림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거든요. 장 열리고 구체적으로 종목 봐야겠습니다. 개장 열리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